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걸 해봅시다. 우리 지난 학기에 그 C샵 배웠죠, 그죠? 그 다음 지지난 학기에 C랭귀지 배웠죠. 과거에 배운 내용을 좀 비교를 하면서 이번 자바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뭔가 요걸 한번 계획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자바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짜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장에 급한 대로 자바의 문법과 그 메커니즘, 자바 문법이 의미하는 의미 이런 거를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를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뿐만이 아니라 C샵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C랭귀지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이유가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과거에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목공소에서 도구 사용법 배우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공소에서 일을 배우려고 할 때 망치 쓰는 법. 망치를 뭐 할 때 쓰죠? 나무 자를 때 씁니까? 아니죠. 못 박을 때 쓰는 거죠. 톱 쓰는 방법. 톱을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나무 자를 때 쓰는 거죠. 못 박을 때 쓰는 거 아니죠. 쉽죠? 대패 쓰는 법. 이런 거 배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무의 속성, 못의 속성. 못도 굵은 못도 있고 얇은 못도 있을 테고 나사 못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것이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대신에 목공소에서 망치 쓰는 법, 톱 쓰는 법, 대패 쓰는 법, 나사못 쓰는 법 이런 걸 배운들 그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단한 도구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책상도 만들고 멋있는 장롱도 만들고 이러면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고 그냥 망치만 열심히 쳐다보고 아유 망치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것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그 도구들 쓰는 법, 망치 쓰는 법, 톱 쓰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것이지 뭐 건물 만들고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고급 자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습니까? 그런데도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여러분들 지난 학기랑 또 2학년 이렇게 실행이 지습하셨는데 왜 이렇게 빵점들을 맞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빨리 우리 도구 쓰는 법 잘 배워야지 나중에 진짜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지 배워야 될 내용이 별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면 끝이다. 명령어. 두 번째 뭐냐? 데이터에 대해서 배우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어 아니면 데이터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기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명령어랑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요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죠. 요 세 가지만 배우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다 이거 배운 거죠, 그죠? C랭귀지에서도 배우고 C샵에서도 배우고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종류도 몇 개 없어요. 어사이먼트문 다 알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 다 알죠? for문, while문, do-while문. 그 다음에 비교문 알죠? if else 혹은 switch문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외에 잡다한 명령어가 뭐 break, 뭐 continue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만 뭐 완전히 마스터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더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C랭귀지에서 사용하는 법이나 C샵에서 사용하는 법이나 혹은 어디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C샵이랑 자바에는 for each라고 하는 문이 더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것들은 C 랭귀지거나 C샵이나 자바에서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반면에 이제 한 가지 펑션 콜이다라고 얘기해 버리죠. 우리가 어떤 호출문. 호출문에서 약간 이제 변형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C샵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호출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함수의 기능을 사용할 때 호출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C랭귀지 같은 경우에 스택에다가 스택 객체가 스택 구조체가 S라고 하는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택에다가 뭔가를 푸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 쓴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실행기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푸시. X는 이제 스택 구조체입니다.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펑션 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펑션 콜. 그런데 이 신텍스가 C샵이나 자바에서는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펑션 콜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메시지 샌딩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치 X라고 하는 스택한테 야 X야 10을 줄 테니까 푸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철학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 하는 거죠. 요 점 말고는 명령어에 있어 가지고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 점을 갖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이제 C랭귀지 아니 자바 책 이제 한번 구입하라 그랬죠. 자바 책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바 책 쭉 구입해서 읽다 보면은 자바 책 중에 앞부분에서 어사이먼트 문이 뭔지, for 문이 뭔지, while 문이 뭔지, if 문이 뭔지 이런 거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읽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C랭귀지랑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뒤에 이제 클래스가 뭐냐, 데이터 멤버가 뭐냐 이런 부분부터 읽도록 하세요. 물론 아직도 이 반복문, 비교문,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봐야지 되겠죠. 그거는 봐야 되겠고 일단 명령어는 공이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법이 똑같다. 요 점을 갖다가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데이터입니다. 물 한 잔만 먹고. 데이터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어떤 정보 처리를 막 하게 되는데 그 처리해야 되는 정보를 잠시 보관을 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빼면서 가공을 하거나 어딘가 이동시킬 때 그 정보를 기록하는 그 양식 이런 거, 그 정보를 기록하는 저장소 이런 거랑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양식, 데이터를 표현하는 양식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를 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타입, 또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배정하느냐, 기억 장소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범위에서 미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 데이터 종류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이 그런 기억 장소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할당되느냐 그 다음에 스코프 어떤 변수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뭐에 비유를 했었습니까? 주방에 있는 그릇에 비유를 했었죠. 그죠? 짬뽕 그릇, 그 다음에 밥 그릇, 그 다음에 뭐 소주잔 그런 그릇의 모양의 차이가 타입에 해당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데이터의 타입은 크게 기본형이랑 객체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C랭귀지랑 많이 다릅니다. C랭귀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어요? 기본형, 파생형 이렇게 나눴었죠. 그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 이후로는 기본형이랑 객체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타입의 목적, 그죠? 그 다음에 그 타입의 표현 방식, 그죠? 그 다음에 그 타입에서 사용되는 연산자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타입의 한계점, 이런 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기본형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자형, 다 알죠? 인티저, 롱 넘버, 정수형 있죠, 그죠? 실수형 있죠, 그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옛날에 C랭귀지에서는 레퍼런스가 여기 자바에서 사용하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용어는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뭐랑 똑같습니까? C랭귀지에서 사용하는 포인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기억 장소의 주소를 기록하는 그런 기억 장소를 레퍼런스다라고 합니다. C랭귀지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포인터라고 한다. 자바에서는 포인터라는 용어를 절대로 안 씁니다. 그냥 레퍼런스라고 씁니다. 그 이유는 또 내가 레퍼런스 수업 들어갈 때 또 간단히 또 언급할 여지도 있을 텐데 포인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포인터, C랭귀지의 포인터 몇 가지 사용 용도가 있었습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포인터 사용 용도. call by reference를 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했었죠. 자바에는 call by reference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인터 사용 용도 또 뭐가 있었어요? 배열과 혼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죠? 자바에서는 이제 배열과 혼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자, C랭귀지에서 포인터 왜 사용했었습니까? 세 번째,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엠얼로케이트 하고 나서 그 주소를 기록하기 위해서 했었죠. 그죠? 자바에서 레퍼런스로 사용되는 목적은 딱 그겁니다. 자바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할 때마다 그 기억 장소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항상 저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네 번째 목적 뭐가 있었습니까?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죠? 그거는 이제 자바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C랭귀지에서는 포인터가 파생형 쪽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바에서는 기본형 쪽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조금 있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과 관련해 설명할 때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객체형. 객체형 뭡니까? 이거 한 개 이상, 좀 한 개 이상이라고 좀 이상하지, 말이 좀 이상하지. 한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이상. 뭔가 복잡한 정보를 갖다가 표현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C랭귀지로 따지면 구조체 비슷한 겁니다. 그냥 구조체라고 해석해도 돼요. 구조체에 비해서는 조금 뭐 다른 자료 구조를 또 포함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구조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 거, 기본형. 한 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레퍼런스. 이건 한 개짜리입니다. 두 개 이상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객체형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은 왜 배열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C샵에서도 얘기했죠. 객체지향에서 배열은 더 이상 배열이 아닙니다. 배열은 구조체급으로 이제 앞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건 뭐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기도 했고 또 차후에 우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메모리 할당되는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이다 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 이게 뭡니까? 어떤 기억 장소가 언제 생겨났다가 언제 없어지느냐에 대한 어떤 변수의 구분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라이프 타임이랑 관련되는 건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행이 시작되면은 메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막 작동을 하다가 엑시트를 만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 쭉 시작해서 끝나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라이프 타임이라는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 장소가 언제 할당됐다가 언제 없어지느냐 요거를 잘 구별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 가지 static allocation. static allocation 되는 기억 장소를 우리가 static variable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static variable 자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데이터 멤버를 적어줄 때 그냥 그 앞에다 static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그게 static allocation으로 작동을 합니다. static allocation 작동할 때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 기억 장소 생겼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기억 장소가 없어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llocation, automatic allo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 할당이죠. 그죠? 자동 할당은 언제 생겼다 언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함수로 입장했을 때 생겼다가 그 함수를 빠져나올 때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오토매틱 알로케이션에 해당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뭡니까? 포멀 파라미터들이죠. 그죠? 포멀 파라미터랑 로컬 베리어블들이 오토매틱 알로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요 두 개 스테이틱 알로케이션이랑 오토매틱 알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기억 장소 메모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스테이틱 알로케이션이랑 오토매틱 알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기억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스택 영역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스택 영역. 자, 그 다음에 다이내믹 알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다이내믹 알로케이션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서 생겨라 하면 생기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그런 기억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기억 장소인데 생겨라 할 때 쓰는 명령어가 뭐라 그랬죠? C 랭귀지 같으면은 mallocate라고 하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죠? C샵이나 자바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new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new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은 그 기억 장소가 생깁니다. 그죠? 기억 장소가 생기면은 그 기억 장소가 어디에 생기죠? C 병역에 생긴다 그랬죠? C 병역에 생기고 그 C 병역에 생긴 위치를 레퍼런스가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그 기억 장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지느냐? 없애라 하면 없어집니다. C 랭귀지에서는 무슨 함수를 썼습니까?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썼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free. 그런데 C++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C++에는 없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제로 있어요. 그 없어져라는 명령어가 뭐냐면은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다양스럽게도 C샵이나 자바에서는 기억 장소, 다이내믹 알로케이션 된 기억 장소를 없애는 일 자체를 프로그래머가 안 하고 버추얼 머신이 전담하도록 정책을 바뀌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automatic garbage colle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utomatic garbage collection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애라는 명령어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어떤 클래스의 멤버 펑션 중에 dispos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dispose 함수가 일반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할당된 기억 장소를 해제시키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C샵이랑 자바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타입이랑 메모리 알로케이션 스킵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C샵 프로그램 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기본형 변수들. 이 기본형 변수들은 문자형, 정수형, 시형, 레퍼런은 무조건 스택 영역에서 할당됩니다. 스테이틱으로 만들어지거나 오토매틱으로 만들어지거나 얘네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C 병역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C 병역에서 쏘리 스택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이 복잡한 덩어리 구조체 스타일로 된 객체형 변수들은 무조건 다이내믹 알로케이션으로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C랭귀지랑 달리 타입이랑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게 이 랭귀지가 조치를 했고, 그 점은 실제로 우리 프로그래머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따지면 뭐냐,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선 하여튼 프로그램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것들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혹은 스태틱 얼로케이션, 복잡한 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이게 나눠놔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뭐랄까 효율성을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쉬워졌다.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은 C랭귀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객치장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졌습니다. 뭐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치장 언어에서는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은 프로그램 덩어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프로그램 덩어리는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덩어리 그냥 C샵이건 자바건 덩어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 그 클래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데이터 멤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멤버 펑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C샵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구조체를 갖다가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구조체가 정보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공하는 함수도 포함하고 이런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된 게 요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구조. 지금 내가 이렇게 대충 말렁하는 게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특히 지난 학기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제발 모든 학생들이 이 얘기가 뭔지 다 이미 알고 있기를 참 고대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구조체, 이거 뭔지 모르겠다, 단어들이 생소하다, 이런 학생들 내가 오늘 이 자바 수업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한 거 있죠, 그죠? 김태인 교수 동영상 강의 모음 가가지고 C랭귀지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또 C샵도 다시 들어야 될 부분 있으면 다시 들으세요. 이렇게 이 강의마다 강의 주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1차원 배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스트링 버퍼, IO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서 듣든지 다시 시청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교과목들 이렇게 들을 때 그 교과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제 분명해야지 됩니다. 이제 어떤 교과목은 그 교과목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학점을 받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주로 교양 과목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IT 컴퓨터공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들 중에서도 한 학기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교과목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졸업해야 될 때까지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주로 이제 4학년쯤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야지 됩니다. 그거 따야지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그 교과목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과목들, 컴퓨터 구조라든지 자료 구조, 운영체제, 이런 과목들은 수업을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기사시험 볼 때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IT 업계에서 먹고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교과목을 듣고 나서 평생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내가 수업하는 프로그래밍들입니다. 이 프로그래밍들은 여러분들 몸에 익혀가지고 평생 그 지식을 가지고 가야지 한 학기 지났다고 학점 A 받았다고 혹은 학점 C 받았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왜냐, 자바 수업 이해를 하거나 혹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수업 앞으로 할 때 그걸 이해를 할 때 그 기초가 됐던 내용들,
기초 뭐 별거 없습니다. C 랭귀지, C# 프로그래밍 이런 거 계속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이제 자바 문법의 범위, 내용 범위를 갖다가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첫 번째 주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